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아이오닉 5랑 작동 원리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충전하는 시간은 100km 남았을 때 충전 금액은 올라가지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렴한 유지비 수소 충전 인프라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9개가 있고 차박에 용이합니다. 확실히 전기차 대비해서 단점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짓말이죠, 그죠? 번거로움이 있고 15분씩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스펙이라는 게 4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괜찮아야죠.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2019년 세계 올해의 차 친환경 부분의 후보로 올라갔었던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인 바로 넥소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넥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넥소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평택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살고 있는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는 성민이 아빠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2년 10월에 출고한 22년식 넥소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이고 옵션은 없습니다. 차주 혹시 넥소의 뜻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고대 게르만어로 물의 정령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차량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인데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FCEV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인데요, 차량에 있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얻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친환경차라고 이제 일컫는 게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생하는 것이 물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장치가 바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2년 7월에 계약을 해서 출고는 10월에 했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출고가는 7,550만원 정도인데 국가지원금이랑 시 예산 포함해서 한 3,500 정도 지원받고 취등세 포함해서 제가 지불한 금액은 한 3,950만원 정도입니다. 이 친구가 국가보조금이 약 2,250만원 정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시도별 지자체 보조금이 최대한 3,40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평택시는 국가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4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할인받고 구매하신 거죠. 네. 수소 연료전지 차량 충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충전은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수소 충전소를 찾아가야 되고 넣어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수소 충전소인 H스테이션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게 평택시에 4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 충전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충전하는 시간은 100km 남았을 때 제가 한 4, 5km 정도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한 4,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km당 1분 정도 충전되는데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넥소의 수소 탱크의 용량이 한 6.33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완전 바닥에서 100%까지 충전 시간은 보통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 완전 충전했을 때 총 주행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으나 550에서 한 6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럼 충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출고했을 때는 1kg에 8,800원이었는데 지금 올라가지고 9,900원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었을 때 가득 넣으면 한 55,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10,000km 정도 탔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구형 카니발 타고 지금 SM5 있고 지금 넥소 타고 있습니다. 넥소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넥소가 다니는 거 보고 외관 디자인에 끌려서 저 차는 뭐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 넥소? 아, 저게 수소차구나. 검색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고 친환경도 생각하고 연비도 생각하고 남들과는 다른 차를 한번 타보자 하는 생각에 넥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던이랑 프리미엄 트림 중에서 프리미엄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이 차는 옵션이 선택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등급에서 결정되는데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옵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했습니다. 넥소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오닉 5랑 팰리세이드, 카니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넥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은 소음과 진동이 없어서 너무 조용해서 저희 와이프도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저도 기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긴 하지만 어찌됐건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1열 도어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함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1km에 9,900원으로 지금 올랐지만 그래도 1km로 한 120km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넥소의 수소 탱크의 용량이 한 6.33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비었을 때 가득 넣으면 한 55,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50에서 한 6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트림이다 보니까 19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93.7kg로 알고 있는데 더 상회하는 수치의 연비를 지금 차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훨씬 더 연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연비가 확실히 조금 더 떨어지나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평균 1km에 한 8, 90km 정도 타는 것 같고 날씨가 조금만 풀려도 100km 이상,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30, 14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수소 충전 인프라는 만족하시나요? 어떤가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반경 15km 내에 충전소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는 9개가 있고 수원시에는 1개가 있는데 평택시에 4개가 있어요. 평택은 서서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충전 시 긴 주행 가는 거리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대비해서 이 수소 연료전지차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키로에 한 400km 정도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거의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긴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한 장점인 거죠. 겨울 같은 경우는 완전 충전했을 때 한 450km 정도 타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50에서 한 600km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차박에 용이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차박을 한번 했는데 밤새 켜놨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20km 정도 달더라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박하는 데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박 캠핑 하실 때 2열에 보시면 220V 전기 출력할 수 있는 저기다가 콘센트 꽂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전기 매트, 핸드폰 충전, 노트북 충전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전기차 대비 충전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뭐 일반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넥소는 일반적으로 1km당 약 1분 정도가 충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완전 바닥에서 100%까지 5분에서 6분 정도면 완전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실내외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실외 디자인이 요즘 나오는 디자인과는 좀 사뭇 다르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보시면 이 좌우를 연결하는 LED 호라이즌 포지셔닝 램프와 캐스케이딩 그릴의 조화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공기역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필러 쪽에 에어 터널이 포인트가 공기역학의 감성을 배가시켜주고 있는데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이 이거 지금 손잡이가 없는데 뭔가요? 오토플러시 도어입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살짝 시소처럼 열리는데 이 친구는 도어가 쭉 나와가지고 손 잡는데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고 타고 내릴 때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뭔가 좀 모완적인 디테일의 LED 테일램프가 자리 잡고 있고 상단부의 리어 스포일러와 더불어서 그 안쪽에 숨겨져서 위아래로 이렇게 닦는 히든 타입 와이퍼가 현대기아차의 차량 중에 최초로 장착된 녀석이 이 친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내 장점으로는 계기판과 이게 내비가 이렇게 일렬로 하나로 돼 있는 10.25인치 LCD 디지털 계기판과 더불어서 12.3인치 분할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시인성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부터가 투스포크잖아요. 그립감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회생제동 컨트롤 할 수 있는 패드 시프트도 있고 그리고 센터 페시아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항공기 비행기 조수석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버튼이 직관적이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미래 지향적이면서 눌러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나 소나타 같은 비슷한 형태가 아니고 조금 더 독특한 형태의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버튼식 기어보이고 좀 편하신가요? 네, 엄청 편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 자체 가격은 비싸지만 정보 지원이랑 시 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고 나면은 저렴한 가격 대비 풍부한 옵션이라고 할까요?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버튼식 기어 요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좀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좁은 주차장 그리고 짐이 있고 다른 걸 해야 될 때 제 대신에 주차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도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자동 주차가 가능하고 내려서는 키를 제가 누르고 있으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차가 인공지능으로 직접 주차할 곳을 탐색까지 해서 주차까지 100%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잘 작동하나요? 네, 장거리 주행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으며 피로도도 훨씬 더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친환경 차량이라는 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소 연료전지에 장착된 고성능 에어필터가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도로 위를 달리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넥소가 주행하는 동안에 공기 정화 기능과 더불어서 어떠한 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 배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물 배출하는 뭐 버튼 같은 게 있나요? 22년식부터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 배출이었는데 지금도 자동 배출이 되고 있지만 선택적으로 제가 수동 배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 이거 물 배출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바닥 쪽에 물 배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가운데도 있고 머플러 위치에도 양쪽으로도 구멍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151마력에 40.3토크인데 출력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장감도 만족합니다. 넥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습니다. 충전 스트레스가 사실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죠? 네, 그렇죠.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따로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집에서 거리가 멀다 보면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막상 그렇게 갔는데 또 대기 차량이 많으면은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요게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러 갔는데 충전 대기 시간도 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한 대 충전하는데 보통 5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다음 차 충전하기 전에 대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충전하고 또 한 대 충전하려고 하면 한 15분, 그리고 두 대면 30분. 보통은 그 정도 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게 수소가 충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압력을 높아주는 승합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제가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5분이면 만땅 충전된다고 좋아했는데 어찌됐건 앞에 차량이 충전하고 있으면 차량 한 대당 한 15분씩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승합하는데 그 10분씩 기다리면 충전 속도 빠른 거 무슨 의미예요? 그래도 그 단점은 이 차의 장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야, 차주님? 네, 다릅니다. 휴게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시도마다 각각 금액은 조금씩 상이하고 있습니다. 수소값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등락폭이 있나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가격도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4,000원까지 내리겠다 그랬는데 그와는 반대로 지금 시내 기준으로 8,800원이었는데 지금 9,900원 오른 것은 더 이상 올라가면은 메리트가 좀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 수소 충전소가 24시간 운영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현실은 저녁 8시 넘어가면 충전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퇴근하고 9시쯤 충전하려고 갔는데 불 꺼져 있어요? 네, 미리 넣어야 됩니다. 24시간 바라지도 않아요. 아니 8시에 문을 닫아요, 평택시는요? 네. 심지어 어떤 데는 저녁 6시에 닫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저녁 12시에 닫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열고 닫는 시간이 제각각인 거네요. 그리고요, 제가 들은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이 충전소가 고장이 또 잦아가지고 원정으로 충전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차주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그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카페나 이런 데서요? 네. 충전이 좀 몰리게 되면은 제한 충전이 있을 수도 있고. 제한 충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눠 쓴다, 그런 개념이죠. 수소 탱크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낮 3시에 갔어요. 근데도 앞에서 다 쓰면 충전 못하는 거예요? 네. 재고 소진이 있으면은 빨리 문을 닫아야 되니까 나눠서 쓰는 거죠. 6kg니까 3kg씩만 나눠 쓰자. 나도 3kg, 너도 3kg. 배급 끝나면 난 못 쓰는 거예요? 아니 뭐 오징어 게임이에요? 일부 소도시 위주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충전소마다 단톡방이 다 있는데 갑자기 글이 하나 올라오더라고, 공지가. 오늘이랑 내일이 이게 점검이 있더라고, 충전소가.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문을 닫는다 그래갖고 어제 급하게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불편하네요. 평택시 충전소 정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어제 넣으신 거네요. 네, 8시에 문 여는데 9시까지 1시간만 충전하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쫓아가고 충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단톡방이나 어플이나 전화로 항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방에서 장거리 여행 갈 때도 번거로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행이나 이렇게 장거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적다 보니까 항상 충전소를 고려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게 불편하네요. 또 다른 단점으로 차 크기 대비 실내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탱크가 바닥 쪽에 3개가 깔려 있다 보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는 시트 위치도 좀 높고 트렁크 위치도 살짝 높아지면서 공간을 살짝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센터 패시아가 아무래도 이게 공간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센터 패시아가 높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다는 느낌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무선 충전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이 하단에 눈도 잘 안 가고 시선도 잘 안 가는 곳에 여기 왜 이걸 만들어 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 수납 공간도 좀 좁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컵홀더가 일반 차들은 여기 2개가 있는데 넥소 같은 경우는 보조석에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씩 제가 음료수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럴 때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조수석 공조기 하단 부분에 여기 깜짝하게 컵홀더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다 보니까 2개 드시고 싶을 때는 이 손 하나 뻗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네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연 기관과는 다르게 스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평생 보증이 안 되고 보증 기간이 10년에 16만 킬로다 보니까 심지어 교체비가 4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세차돼야죠.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이 약간의 출력 저하 현상이 조금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경험해보셨나요? 그런 일이 있다고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운이 좋은 건지 뽑기가 잘 된 건지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에서 무상수리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더 심할 경우에는 이 스택을 무상 교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오토 플래시 도어가 너무 운전자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 사람이 차를 한 번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 제가 이게 문을 열게 되면은 운전석만 열리더라고요. 조수석은 제가 따로 버튼을 2번 더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먼저 열어서 도어를 열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게 불편함이. 스마트키로 오픈 버튼 누르면 운전석만 뾰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손가락이 끼일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손이 있을 때 다치면 안 되잖아 당연히. 근데 이게 내 알바냐? 그냥 빨리 공기 역하기를 위해서 문 빨리 닫아야 된다. 네, 끼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뭐 자녀들 두신 분들한테 조금 위험하시겠네요. 네. 넥소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매 같은 경우는 50%는 선납했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지금 할부로 내고 있으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지금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따로 나가는 거는 유류비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1,500에서 2,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 4만원 정도 들어서 한 달에 15만원. 유류비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엔진 오일 교체 그런 소모품 교체가 없고 2만 킬로에 한 번 정도 에어컨 필터만 교환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 친환경차 혜택 같은 거 받는 거 좀 저렴한 유지비에 뭐가 있을까요? 고속도로 톨비 50% 할인과 공영 주차장 50% 할인 요거까지 받고 있습니다. 넥소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차를 받아서 운행해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안 좋고 불편한 차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구매를 고려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영업소에 가면은 시승도 가능하고 하니까 차를 한번 직접 운전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